지지율 대박 릴레이, 그리고 김문수 대권 선호도 10% 돌파, 이 내용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최대 40%까지 나왔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민주당과 비등하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 계속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죠.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가 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하나 나왔는데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정당 지지율을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양쪽이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40.2, 민주당 지지율 40.9,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22일과 23일 실시한 조사보다 그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32.8이었는데 지금 7.4%포인트가 상승을 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을 계속 나오는데도 지금 좌파에서는,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진영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까지 나오는 거. 그러면서 어떤 질문 문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서 자칫하면은 탄핵 동력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는, 이 지금 탄핵은 민심이 좌우합니다. 탄핵 동력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는 화들짝 놀라서 흠집 내기를 하는 거죠. 조사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조사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여론조사를 한 그 기관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 이 사상 초유의 일이죠. 여론조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발을 한다. 그러면은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여기는 그동안 조사가 엉터리라는 게 몇 번이나 다 밝혀졌죠. 드러났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좌파에서 신봉을 합니다.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꽃에 신봉을 하면서 지금 너무 당황을 하니까는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민주당 계산법에 따르면은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막 5%까지 막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당 지지율도 같이 동반 추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론조사 업체에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예상보다 빠른 이 여건이 회복을 하고 안정세로 막 접어들려고 하니까 이것은 헌재 심리뿐이 아니고 수사, 그리고 영장 집행, 여기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서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때 검사, 판사, 이재명을 수사를 했던 검사들 막 탄핵을 하고 판사도 탄핵하겠다고 막 하더니 이제 입맛에 맞지 않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고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상황이 민심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탄핵도 기각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집니다. 높아지면은 이재명이 뜻하는 대로 무슨 조기 대통령 선거, 이것은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은데, 그래도 이 보수 대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는데, 그래도 이재명이 계속 본인의 재판은 뒤로 질질 끌고 헌재 심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내란죄도 없애고 빼버리고 하니까 언론들은 조사를 합니다. 무슨 조사를 하느냐 하면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를 계속 하는데, 지지도 조사에서 지금 전혀 뜻밖의 결과가 계속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잘 주목을 하지 못하는데, 왜 주목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어떤 조사 업체에서는 이 조사를 해놓고 발표를 하지 않기도 하고, 언론사에서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렇게 지금
놀라운,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김문수 장관입니다. 김문수 장관. 신년호를 맞아서 여러 가지 조사가 나왔는데 그 중에 제가 한 3가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 군데서 김문수가 떴다 그러면은 또 그 설문조사 잘못된 것 설문이 잘못된 것 아닌가? 뭐 조금 전에 좌파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상승을 하니까는 조사가 잘못됐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몇 군데 비슷한 조사가 나오고 있다고. 그런데 김문수 장관과 관련해서도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중앙일보. 중앙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연말에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면접 방식 조사한 결과 일단 이재명이 전체 35%, 이재명은 계속 30%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죠. 계속 30%대입니다. 이걸로는 뭐 대통령 당선 안 되죠. 그리고 비슷한 수만큼 지금 무응답으로 가 있는데 이쪽이 이재명에게 다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20만 나오면은 이재명의 지지율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은 35% 어쨌든 지금 현재 이재명이 35%인데 그 뒤를 홍준표 8% 대구시장, 한동훈 6%. 그런데 바로 그 뒤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똑같이 5%씩을 얻어서 그 뒤를 쫓고 있다. 그 다음은 우원식 4%보다 앞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5%를 나왔는데, 자, 두 자릿수를 기록한 조사가 2개가 더 있습니다. 2개가 더 있습니다. 아시아 투데이가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KOPRA에 의뢰를 해서 지난 1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조사를 한 겁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1차 정례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로 두 사람이 11% 선두의 자리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한동훈, 또 한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김문수와 한동훈이 나란히 11%로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 조사에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뒤를 바로 홍준표, 안철수 10%.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비슷하죠.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홍준표, 안철수는 대권에도 출마를 했고 계속 자기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했었고 한동훈도 한때 떴다가 지금 이제 가라앉고 있는 상황인데 김문수, 한동훈이 동률 11%를 기록했다. 그 다음에는 오세훈 8%, 원희룡 5%, 나경원 2%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는 60대, 70대에서 그 가장 높고 1위를 기록했고 대구 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의 텃밭이죠. 홍준표가 13%로 가장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는 대구시장이죠. 현직 시장. 그리고 그 다음에 오세훈도 14% 같이 동률 1위였는데 김문수 장관이 11%를 기록을 했습니다. 김문수 장관도 경북 영천 출신이고 경북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죠. 그래서 TK에 주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TK의 주자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조사 결과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24%로 가장 높았습니다. 24%. 그 다음에 홍준표와 오세훈이 17, 한동훈 15.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좀 높은 위치에서 김문수 장관이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이렇게 인기가 높고 자기 대선 주자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라도 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할 때 국민의힘 지지층의 몫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이 내용입니다. 제가 아주 상세한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자료입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러분들 이 여론조사 기사 같은 것을 보면은 끝에 항상 이게 나오죠.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홈페이지 참조 이렇게 나오죠. 그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최근에 조사했던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조사마다.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것이 여론조사기관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한 겁니다. 지난 연말에 12월 29일 그리고 12월 30일 사이에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단 전체를 보면은 자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가 있습니다. 질문 항목은 이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여야를 포함한 인물 중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후보는 순환을 해서 불러줍니다. 후보를 순환해서 불러주는데 여기서 그 여야 다 합해서 자기 대통령 적합도 1위는 역시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40.1 보통은 30% 박스권에 갇히는데 여기서는 40%의 특거를 했습니다. 40.1. 여야 다 합해서 2등이 누구냐? 유일하게 두 자릿수, 이재명 외에 유일하게 두 자릿수 올라간 인물이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10%. 그리고 한동훈이 9.0. 그 다음에 홍준표는 많이 떨어져서 6.9. 오세훈 5.5. 이렇게 나옵니다. 여야 다 합해서. 10.0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거죠. 두 자릿수. 보통 이런 조사에서 두 자릿수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탄력이 붙는 그런 경우가 많죠. 특히 이 여자 합한 자기 대통령 적합도 에이스 리서치 조사에서도 대구 경북에서 12%의 지지를 받습니다. 다 합해서 여야 합해서. 그리고 60대 70대 이상에서 김문수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1등입니다. 22.2%의 지지를 받아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압도적 1위입니다. 그 뒤에 한동훈이 있네요. 한동훈은 19.5, 홍준표가 15.6.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기 그 주자 조사에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아시아투데이와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조사에서도 이런 그 11%의 지지율이 나왔는데 그 여권 후보 중에서 그런데 자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10%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이 에이스 리서치 조사에서 국민의힘 주자 중에서 범여권 자기 대통령 적합도 범여권 여기서도 김문수가 1위를 했습니다. 11.6%. 한동훈이 2위인데 11.3. 한동훈을 제쳤습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3위 9.4. 오세훈이 4위 8.3. 한동훈을 제쳤죠. 김문수가. 두 군데서 지금 한동훈을 제친 겁니다. 그리고 충청권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김문수의 지지세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청이 15.4, 대구 경북이 14.4. 그리고 역시 60대 70대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이 범여권 자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김문수가 22.3, 한동훈은 18.0 이렇게 됐습니다. 한동훈은 계속 이 여론조사 안에 포함이 됐었고
김문수는 사실상 처음 포함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한동훈과 관련해서 오늘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또 오늘 어떤 뭐 커피숍에서 한동훈의 모습이 포착됐다 해서 또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비대위원장 하다가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일단 칩거를 하다가 뭐 도서관 같은 데서 봤다 해가지고 그것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정치권에 들어왔죠.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정치권에 등장하기 위한 그런 행보 아니냐 이런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내용인데 어쨌든 그 한동훈보다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기 시작을 했다.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면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을까? 몇 가지 일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경제사회노동 경로사 그 위원회 위원장이죠. 위원장을 할 때 지금은 이 노동부 장관이고 그 어떤 뭐 일관된 좀 입장을 보인 그런 것들, 뭐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 이런 것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좀 이렇게 소신껏 그 행동을 하는 모습들, 또 얼마 전에 최상목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했을 때 국무회의에서 엄중히 항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연배가 위니까 뭐 꾸짖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것들이 좀 보수 우파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범여권의 잠룡들 중에서 또 이 후보군이 점점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특히 그 중에서 김문수 장관의 이 행보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는 점에서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빠른 속도로 우파 진영이 회복을 하고 있다. 그것이 민심, 여론조사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또 자기 잠룡돌의 지지율 변화 추이 이런 것도 다 같이 복합적으로 좀 활기를 찾는 그런 분위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